그럼 세입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핵심만 쏙쏙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 지킴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김동건입니다. 혹시 동건님은 지금 살고 계신 집 관련해서 집주인과 자주 연락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계약할 때 뵙고 나서는 집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락하기 좀 어려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거니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겠죠? 맞아요. 우리 법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살고 있던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전세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알아보증! 변호사님,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그대로 살고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거나 애초에 전세 사기를 계획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넘겨버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한테 말도 안 하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럴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매매가 이뤄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알게 되거나 모르다가 나중에 등기부 보고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럼 세입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되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럼 계약을 계속 할지 말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먼저 원래 집주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서와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안전하게 종료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준다는 특약을 추가하면 좋고요. 요즘엔 각종 은행 앱이나 핀테크 서비스로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회사의 임대인 변경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보증회사의 매매계약서와 바뀐 임대인의 신분증과 연락처,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집주인이 새로 왔으니까 임차인은 새로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재계약 시점에 바뀐 집주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나요? 만약에 금액이 그대로라면 바뀐 집주인 명의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작성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꼭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 갱신하면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하면 증액한 보증금만큼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집주인이 바뀌는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세입자의 선순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연장이라고 반드시 기재를 하고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돼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앞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집주인이 변경된 것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라고요? 바로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예요. 동건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죠. 그럼 집주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만약에 상속 절차가 잘 마무리가 돼서 소유주가 상속인으로 바뀌었다면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족이 많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면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죠. 그래도 상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다행인데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처럼 연락 두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상속인을 찾아야 돼요. 사망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상속인들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연락두절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셔서 관리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사 나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시면 되고, 그렇지가 않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경매로 처분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갱신거절 통지와 임차권 등기까지는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후에 경매 처분 과정을 기다리는 대신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 갱신 거절 통지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증보험도 연장해 둬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의 경우 그동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야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절차라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알아보진과 함께 모든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